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손조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규모는 크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미 그 지난 그 5월 11일과 10일, 13일, 3일간에 걸쳐서 약 6조 원을 매도했는데 그때가 아마 그 외국인 매도의 정점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그 이후서부터 외국인 매도 규모가 축소 내지 이제는 순매수로 전환 가능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달러가 기본적으로 약세 기조하에 있고요. 특히 무역 수지를 비롯해서 국내 경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외국인 순매수 최고 종목 중에 하나죠. 하이브에 대해서 오늘 그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제 강세 이후에 지금 어제 오후 2시 이후서부터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기관 중심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엄격히 따지면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중국계 사모펀드인데 대략 한 88만 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50만 정도를 매도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5월 28일이면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무조건 또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후 맥락을 감안한다면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기관이고 하여튼 그 사모펀드고 팔아라.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 주가가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장세 자체가 아직까지 좀 열악한 모습이지만 또 오른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이브를 선택을 했죠. 그 대부분 모든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 그 부자 되는 것을 꿈꿉니다. 성공 투자를 꿈꾸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빨리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강조해드린 말이 있죠.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급할 게 없어요. 우리가 1년 만에 부자 된다 생각을 버리고 한 3년 만에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어떤 그 자세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성공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제 이제 그 BTS 관련돼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앨범 버터가 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글들을 좀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21시간 만에 1억 뷰를 이제 돌파했다고 그러죠. 다이너마이트가 24시간이 걸렸다는데 3시간을 좀 앞당기가 있고, 또 어제 나온 뉴스인데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톱셀링 송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그 음반을 이제 많이 판매한 순위 되겠죠. 거기서도 이제 수상을 하면서 4관왕을 달성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그림은 하나투자증권의 5월 24일자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제목은 콘서트 재개 시 분기에 1,000억 이상씩, 1,000억 원씩 이익이 가능할 것. 이거는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한 5,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 이타카 홀딩스가 작년에 순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만 2,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타카 홀딩스 2,000억 대략적으로 좀 그 미니멈으로 한 2,000억 정도 적용한다 하더라도 5,000억 정도가 저는 타당한 것 같은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한 4,100억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나름대로 좀 후하게 쳐준 것 같아요. 다른 보고서들 보니까 대략적으로 2,000억대, 3,000억대를 미만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콘서트 재개 시 분기별 1,000억씩 이익이 가능할 것. 그러면 이제 그 4개 분기니까 한 4,000억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0억까지도 봅니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코로나19로 성장한 위버스의 본게임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연내에도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서부터는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하죠.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하반기서부터는
물론 이제 그 제한적이나마 콘서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올해까지는 본격적인 콘서트 재개가 아니더라도 내년서부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하이브 소속 그 아티스트들 있죠. BTS 포함해서 소속사 가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연하는 내년도 이맘때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고 하는 거죠. 주가도 이제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점과 저점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 추세에 있어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그 매수가 개입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점이 기울기가 체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편안하게 매수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추가된 투어가 시작이 된다면 투어 재개 시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된 매출은 훨씬 더 시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SB 프로젝트죠. SB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타카 홀딩스의 소속사입니다. 그 SB 프로젝트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의 투어로 연결이 반영이 되죠. 연결로 반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투어는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UMG,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조인트 벤처 베뉴스 라이브로도 베뉴스 라이브를 통해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실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한국과 일본, 미국 등 2년간 3개에서 5개 팀의 그 신규 아티스트를 데뷔를 또 계획 중이다. 아래 보시면 여기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에 일본 남자 그리고 한국 여자 그룹이 그리고 2020년에는 UMG는 이제 미국이죠.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선보이는 미국 남자를 포함해서 최소한 이제 2개 팀에서 3개 팀 신인 그룹들이 이제 데뷔를 할 것이다. 우리 그 제조업으로 따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로 따지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뭐 갤럭시 S10, 뭐 S11, 12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그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도 이제 1,45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2,400억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넘었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하반기 특히 이제 그 3분기 후반에서 4분기 같은 경우는 공연이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 만약에 설사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예매를 하죠. 그런 게 이제 실적이 이제 잡힌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서 올해도 한 3천억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이면 5천억은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 꼭 반드시. 왜냐하면 지금 이타카 홀딩스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순이익만 사실 그 한 2천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5천억 정도 잡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제 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제가 그 하루하루를 연결해 본 겁니다. 4월 5일서부터 돼 있는데 4월 5일서부터는 4월 5일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했다가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그 4월 초, 그 전에는 계속해서 순매도했어요. 기관도 이제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됐는데, 4월 15일이, 잠시 우리가 또 차트를 보다 했지만, 4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주가라는 게 사실 유기체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특별한 날들이 있죠. 굉장히 특별한 날이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신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고시 패스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그 기업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창립 기념일도 있고 뭐 대규모의 어떤 그 뭐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기념일이 있는데 주가 차트 역시도 4월 15일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당일날 같은 경우는 이게 4월 15일이 뭐냐면 10월 15일 날 상장이 됐죠. 보호예수 기간이 해제가 된 날이에요. 4월 15일까지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16일 이후서부터 보면 기관 한번 보더라도 계속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4월 15일만 빼면 기관은 계속해서 순매도했다가 5월 11일 날 잠깐 좀 뭐 14,000주 순매수,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9,000주 순매수. 그러니까 지금 4월 16일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기관은 지금 그 뭡니까 23,000주를 순매수, 23,000주.
그렇죠. 근데 그 매도의 주체가 물론 이제 그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매도를 했어요, 이 기간에. 근데 제일 많이 매도한 게 앞서 얘기했던 그 사모펀드죠. 중국계 뭐 벤처캐피탈 웰브링스라고 해서 중국계 그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약 한 50만 주 정도로 순매도했습니다. 그 기관 매도의 주체였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모펀드 물량 총 물량이 예상 물량이 88만 주거든요. 그 이 친구들이 다음 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도 이제 1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도했는데 그 16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어요. 4월 22일 날 10만 주 순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11일 날 만주,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3만 5천 주, 그러니까 4만 5천 주에다가 14만 5천 주 매도에 불과한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였고 지금 지분으로 따지면 외국인들이 뭐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 그래서 하이브는 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고 무조건 오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혹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면 뭐 상당히 일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통념이죠. 자, 기간은 이제 4월 16일서부터 아까 4월 15일 날은 그날은 좀 왜곡이 됐는데 4월 16일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매매 주체별 동향에 대해서 한번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하여튼 4월 16일서부터 현재까지 개인 투자가들은 29만 7천 주, 약 한 30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77만 주를 순매수했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합한 거하고 기관하고 이제 일치가죠. 기관이 이제 100만 주, 106만 8천 주를 순매도했는데 어디가 이제 많이 매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투자는 우리가 흔히 증권회사를 의미합니다. 증권회사도 보통 이제 그 자기네 고유 계정이 있어요. 고유 계정이 있고 또 이제 그 고유 계정은 이제 자기네 돈이죠. 자기네 돈. 그 다음에 또 위탁 계정이라고 이제 돈을 외부해서 투자자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하튼 기관들도 운영을 하죠. 기관이 아니라 이제 그 증권사들도 뭐 14만 8천 주를 순매도했고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조금 소폭 순매수고 투신이 이제 그 17만 주 매도를 했죠. 투신도 제법 좀 팔았고. 기타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금융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이 또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사실 그 3월, 4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샀는데 또 연기금들을 팔았어요. 18만 주를 순매도했고 자, 지금 오늘 핵심이 뭐냐면 사모펀드가 48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앞서 그 사모펀드가 지금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물량이 88만 주라고 그랬죠. 뭐 중국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웰브링스라는 중국 벤처 캐피탈 업체인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2016년도에 받은 거예요. 2016년도에 얼마 받은 줄 아세요? 2118원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이 10,000% 이상 난 거죠. 10,000% 이상. 대단하죠.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친구들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는 사실 이 매도는 어떤 공격적이고 그런 어떤 강력한 매도가 아니라 이미 그 매뉴얼상에 있는 소극적인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관 중에서 이제 증권사라든가 뭐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을 빼고 외국인 지금 이제 사모펀드 매도의 주체 사모펀드하고 외국인과의 어떤 역학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물론 개인들 29만 주 중에서는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가 상당부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규모가 꽤 됩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외국인들 77만 주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예요. 보호예수 물량 출회라는 것은 악재거든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77만 주 정도로 순매수하면서 사상 최대 지분율을 높였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그 시세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뭐 모든 전문가들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시세의 논리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주가라는 것은 혹은 시세라는 것은 의지 싸움이라고 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거래됐다고 봐요. 그런데 주가가 10% 올랐어요. 똑같이 100만 주라는 것은 누군가가 100만 주를 사고 100만 주를 팔았죠. 그런데 주가가 똑같이 팔고 똑같이 사는데 주가가 10%가 올라가요. 매수 의지가 강한 거죠. 매수 입장에서. 우리 조금 옆으로 사이드로 나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니체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니체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힘의 의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데오필레치오 마크트 원어입니다. 윌 투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의 의지. 힘의 의지는 힘의 상승과 강화와 지배를 추구한다. 제가 써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평소에 외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의지, 매수 의지가 강한 거죠.
반대로 똑같이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졌는데 또 주가가 10%가 빠졌다. 라는 것은 매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기관의 지금 사모펀드가 됐죠. 사모펀드의 의지, 매도 의지와 외국인들 매수 의지와의 충돌의 싸움이에요. 저는 당연히 외국인들 매수 의지가 강하다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죠. 사모펀드 물량이 지금 이제 88만 주에서 50만 정도 털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 의지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왕창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것은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의지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하이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지금 도전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이제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 위버스 같은 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진국은 우리가 뭐 4대주의 이런 걸 떠나서 선진국은 그런 것들 경험을 해봤어요, 이미 많이. 근데 우리나라는 후발국이었죠, 후발국. 경험을 안 해봤어요. 기준이 없었던 거죠. 제가 옛날에 그 간염 백신 사례를 얘기했을 거예요. 간염 백신을 우리가 B형 간염 백신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에 개발했는데, 그럼 당연히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그 선진국만 따라하다 보니까 그 식약처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준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뉴 패러다임,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좀 옆으로 좀 많이 샌다 봅니다. 자, 우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앞전에 10월 15일 날 최고점이 얼마였죠? 34만 7,490원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34만 7천, 하여튼 그 35만 원에서 이제 유상증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이 줄어들었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 올해 1월서부터 흐름입니다. 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저점이 꾸준히 닿죠. 여러분들 그 추세 분석이 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추세 분석도 위대한 거,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트레이더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투자자가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그 차트라는 것은 힘의 크기와 그 흐름과 전환점을 분석했어요. 우선이 먼저 흐름이네. 힘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지금 힘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상향이죠. 상향인데 완만한 상향이에요. 완만한 상향.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저점 길이가 완연하게 이제 매수 의지가 더 강화되면서 저점 길이가 가파르게 체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거래량은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급등주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살표 표시 지역이 우리가 상승 장악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급의 지금 하락 추세를 완전히 장악시키면서 반전시키는 거죠. 굉장히 좋죠. 거기 또 그 다음날 이제 돌파기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4월 15일이 수급의 대전환국이었어요. 대전환. 그것도 4월 15일이면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이었거든요. 악재인데 악재를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드라마틱하게 그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나름대로 오늘 좀 많이 그 고민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하고 기존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구독자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그 댓글들이 좀 안 좋은 댓글들이 좀 많이 날리는데, 요즘에 또 아주 좋은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고 해서 기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문자만 받고라도 매매를 충분히 가능하게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계좌 번호가 있고 제 전화번호인데, 입금하시고 조남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 말씀과 함께 뭐 자세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